네, 이 부분도 저희가 영상 증거 설명서 1 제목으로 어제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생 시점 시간이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대로 재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호증 국회 사무처 CCTV 영상입니다. 재생되는 장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12월 3일 밤 11시 49분경부터 다음날 12월 4일 00시 11분경까지 육군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가 국회의사당 후면 운동장에 3대씩 순차로 착륙하는 모습입니다. 본청으로 진입하는 무장한 계엄군의 모습. 12월 4일 00시 34분경에 707 특수임무단장 김현태를 포함해서 약 15명의 병력이 국회의사당 우측면으로 이동해서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영상은 본회의장 방향으로 뛰어들어가는 계엄군 모습입니다. 본회의장 앞장면인데 국회 내 당직자, 보좌관 이런 분들이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기 위해서 소화기를 분사하니까 이를 피하기 위해서 잠시 물러서다가 대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계엄군들 모습입니다. 한남동 국회의장 공간에 계엄군이 출동한 장면인데요. 12월 4일 01시 42분경부터 04시 45분경까지 사이에 전체는 그렇습니다만 그중에 요구 의결안이 통과된 이후인 12월 4일 01시 42분경에 한남동에 있는 국회의장 공간에 계엄군이 출동한 모습입니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내부 1층 로비 CCTV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12월 4일 01시 17분 10초부터 18분 20초 사이까지 영상입니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내부 1층 로비에 계엄군이 수십 명 모여드는 모습입니다. 선관위 과천청사 내부 2호기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인데 여기 보시면 계엄군들이 권총을 소지하고 있는 장면이 확인이 됩니다. 선관위 과천청사 정문 외곽 CCTV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계엄 선포 직후인 그날 밤 10시 32분 58초부터 33분 44초 사이의 영상입니다. 계엄군 10명이 피청구인 선포 직후인 이 시간대에 선관위 과천청사 정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네, 이 부분은 선관위 선거정보센터 CCTV 영상 파일인데요. 시간은 그날 10시 32분부터 33분 사이입니다. 이게 서버실인데 군인들이 서버실 내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다음 24호증의 13입니다. 선관위 선거정보센터 CCTV 영상인데요. 전산실 서버가 위치하고 있는 전산실 내부 모습입니다. 네, 여기는 역시 같은 관악청사 뒤편 공간인데요. 화단이 있는 이 공간에도 군인들이 배치가 돼서 건물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연수원 CCTV 정문 영상인데요. 날이 밝아오는 12월 4일 07시 12분 13분 사이의 영상입니다. 경찰버스 한 대가 선관위 선거연수원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경찰차 한 대가 정문에서 대기 중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11명의 국무위원이 모인 게 밤 10시 17분경이었던 것 같아요. 기록상 보니까. 마지막에 온 분이. 예. 네. 그렇죠. 그 한덕수 총리는 좀 일찍 왔죠. 9시 전에. 네. 근데 당초 대통령실에서 연락한 국무위원은 전체 국무위원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죠? 전체 국무위원을 대상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나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날 비상계엄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사전에 연락받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알고 참석한 국무위원이 있었습니까? 연락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알지 모르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도착했을 때 증인도 그때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예.
그때 집무실에 있었습니까? 예, 아까 집무실에 있었습니다. 집무실에. 그러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집무실에 들어왔죠. 예, 그래서 그때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한다는 얘기를 해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아까 기재부 장관처럼 A4 종이 한 장을 받았다고 그래요. 네.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예, 예. 제가 거기- 좋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자리에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이 앉으시고 예. 제가 이쪽에 있었고 네. 국무총리께서 여기 계시고 제가 저기 있었고 네. 그다음에 요 옆에 행안부 장관이 있었고 외교부 장관이 있어서 제가 직접 줄 수 없는 상황이라 대통령에게 드려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요. 네. 이것도 증인이 작성을 해서 예, 예, 예. 증인이 전달한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거는 증인이 작성하셨고 나안까지 생략하고요. 내용 기억나십니까?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주한 외교단에게 그러니까 주한 우리 한국에 있는 외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외교사들에게 계엄의 취지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줘라. 알겠습니다. 하는 이거 거. 작성하실 때 피청구인 대통령한테 미리 보고하고 아닙니다. 승인을 받았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관여 사항이 아니고 제가 계엄을 주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계엄 주무장관은 다른 국무위원한테 지시할 권한이 아닙니다. 있습니까? 지시한 게 아니고 대통령님의 뜻을 받아서 이렇게 그 업무 협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제가요. 아까 그 외교부 장관 문건은 지금 현출이 안 돼서 못 보여드리겠는데 기재부 장관 문건 한번 더 보세요. 네, 보고할 것, 네, 완전 차단할 것, 네, 예산을 편성할 것, 네. 기재부 장관한테 지시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예비비 확보가 얼마 됐다는 기재부 걸 장관에게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이제 업무 협조를 하면서 요 내용은 대통령에게 보고 드려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고 드려라 이런 그렇죠. 지시를 드린 거라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문건은 그 뒤에 나오니까 네, 다시 좀 물어보겠습니다. 11회 가항으로 넘어갔습니다.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진 것은 아까 10시 17분경 주신문에도 근데 나왔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만 저한테 질문지를 주셨나요? 질문지를 원래 안 드려도 됩니다. 저야 드려야 되는 거. 근데 왜 번호를 얘기하세요? 질문지의 번호가 지금 재판관님들 보시기 편하고 말씀. 저한테는 원래 안 주는 건가요? 네, 네. 듣고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주신문에서도 정족수가 채워진 게 10시 17분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대접견실에 도착한 때라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11명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피청구인이 대국민 담화하러 브리핑룸으로 출발한 게 22분입니다. 10시 21분. 예, 그럴 겁니다. 5분이에요. 22분 정도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증인이 얘기하는 실제로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하는 게 그 회의 개최 시간이 5분이에요. 네, 맥시멈. 네. 네. 그걸 전제로 이때 여러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던 거는 기억나십니까? 국무회의는 짧게 했지만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시 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들어올 때마다 그때는 같이 모여서 정족수가 안 된 상태니까 안 제외된 됐더라도 심의를 했습니다. 네, 들어오는 근데 대로. 하여튼 그래서 충분한 1시간 반 이상을 심의를 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죠. 내용들을 다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실제로 가서는 짧게 이루어진 겁니다. 동의한 그래서 사람이 있었습니까?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네. 이 5분 만에 피청구인이 뭐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것이 틀어진다. 언론에도 다 얘기했고 그냥 선포할 수밖에 없다. 발표를 해야 되니까 나는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브리핑룸으로 이동하신 거죠. 네, 뭐 그런 어떤 말씀이 계시던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브리핑룸으로 이동해서 바로 비상계엄 선포한 거고요. 네, 네. 증인 주신문에서 피청구인한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네, 그 네. 건의는 언제 어디서 하셨습니까? 대통령님실에 지금 모였을 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이 앉으시고 총리가 이 앉으시고 제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네. 이쪽에는 이제 행안부 장관하고 외교부 네. 장관이 있었고 여기서 제가 있으면서 그 국무총리께
두 분이 대통령님하고 두 분이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어서 제가 마치 이렇게 보고를 못 드리는 상황이라 총리를 거쳐서 건의를 했다 이런 취지신 거죠? 아니요. 보고를 못 드리는 상황이라 가지고 요 네. 그 자리에서 그 총리한테 자리에서 보고를 여기- 하고 예, 그 자리에서 놓고 네. 제가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요거 보시라고. 보시라는 게 뭡니까? 그게 이제 계엄 선포문입니다. 계엄 선포문 알겠습니다. 계엄 예. 공고문입니다. 망입니다. 예, 사전에 이제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린 것이. 곧 이따 또 나옵니다. 갑 35호증 2017년 계엄 문건 대비 계획 세부 자료 19쪽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이 자료 증인도 참고로 보셨다 그랬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요거? 2017년 계엄 문건요. 아, 예, 예, 예. 예, 거기 보면 안에 이런 자료가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는 경우에 이러한 양식의 건의문을 작성해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건의문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건의가 바로 계엄 선포문을 계엄 말씀드립니다. 선포문이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무회의가 정식으로 열렸다 하더라도 그 심의 절차가 5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이 당시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해서 1시간, 그것도 안 된다면 30분이라도 이 비상계엄이라는 중체대한 이 조치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심의를 할 여유도 없을 만큼 급하게 비상계엄 선포를 해야 되는 무슨 긴박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절차를 지금 준수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22시에 그 계엄 선포를 할 계획이었었는데 국무위원들 도착 시간이 늦어지면서 종족수가 최소한 이렇게 돼야 되겠다 해서 기다려서 30분 늦게 이루어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지. 그 자리에서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은 자신만의 결단이고 이건 뭐 누구하고 의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셨다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대통령님의 그 고유 권한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말씀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에 그날 밤 10시에 특별담화 나간다는 거는 언제쯤 알렸나요? 언론에? 그게 미리 알려졌는지 안 알려졌는지 그건 잘 그건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관여 안 하셨어요? 예, 증인은 이 통화 기록 시간을 보면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 5층에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을 때도 수시로 곽종근 여인영하고 통화한 게 확인이 됩니다. 네. 이 통화들은 어디서 하신 겁니까? 잠깐 장소. 나가서 장소 그러니까. 장소는 뭐 대통령실에 있다가 제가 필요하면 잠깐 나가가지고 예. 옆방에서 하기도 하고 복도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피청구인이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 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당시에 그때는 증인은 어디 계셨어요? 브리핑룸에 브리핑하실 때요? 네네. 그때는 저는 국방부로 갔습니다. 국방부로 이동하셨어요. 예, 예. 아까 그 방 이름이 전투통제실이라 그러셨습니까? 네, 전투통제실이라고도 하고 전투통제실. 지휘통제실이라고 한 하고 10시 반부터 화상회의가 시작이 됐죠. 10시 반부터 네. 네. 이 전투통제실에 그러면 언제까지 머물렀습니까, 증인은? 해제될 때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제될 때까지. 예. 어디 다른데 중간에 이동하신 적 없습니까? 예. 아 중간에 이제 잠깐 제가 해제 관련해서 국무회의 할 때 잠깐 갔다 왔고요. 아, 네. 예, 중간에 또 대통령께서 찾으셔서 한번 갔다 왔고 그랬습니다. 네. 피청구인이 거기로 내려온 적은 없습니까? 어디로? 그 전투통제실로. 전투통제실에 있었습니다. 아, 아니, 대통령님께서 아니, 예, 대통령 대통령께서 한 번 내려오셨습니다. 한번 오셨죠. 네, 예, 네. 곧 물어보겠습니다. 국무회의 의사록은 나중에라도 확인하신 적이 없죠? 의사로? 계엄 아, 선포. 누군가는 그 기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때 뭐 출력물 형태로 의안 자료 같은 건 따로 준비하신 게 없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계엄 선포문 그거 가지고 심의를 했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계엄 선포문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게 증인이 말씀하신 그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증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 비상계엄 선포문이라는 거는 계엄을 선포한 후에 그 이유, 종류, 시행 일시 이런 걸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예. 공고문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계엄 선포 전에 선포 여부를 심의하는 국무회에서 이미 계엄 선포를 전제로 미리 작성된 공고문을 의안 조례로 나눠 주셨다는 거네요. 예. 뭐 그- 다른 자료는 더 나눠 주신 거 없죠? 예? 이 자리에서. 요거만 알겠습니다. 라항입니다. 아까
주신문에서 국무회의 규정 근거로 긴급한 경우에는 의안 미리 하는 거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 규정 내용이 글씨가 작아서 조금 저희가 확대해 드릴게 한번 보십시오. 3조 3항을 함께 보면은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의안 제출은 미리 못하더라도 그 경우에도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런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검토 자료를 붙여서 제출해야 한다는 건 예외 규정이 없어요. 아무리 긴급한 경우라도. 근데 증인은 아까 그 계엄 선포문 외에 별도로 검토 의견 같은 거는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자료 없었다면서요. 심의할 때요? 계엄 선포서 말고 네. 국무위원들 심의할 때 네, 맞습니다. 다른 자료는 그거였습니다. 없었다면서요. 예. 예. 13항입니다. 피청구인 대국민 담화하고 한 10분 뒤에 다시 대접변실로 돌아왔죠. 그거는 그때 증인은 모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저쪽에 예. 지휘관에게 주재하고 계셨으니까. 예, 그럼 생략하겠습니다. 예, 기재부 장관 14항 다시 한번 그 문건 제시하겠습니다. 내용은 아까 본인이 작성하셨다니까 잘 아실 거고 이 구체적인 문안도 직접 증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타이핑도 직접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컴퓨터로 작성하셨나요? 어떤 컴퓨터로? 노트북으로겠습니다. 노트북 어디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던 개인 노트북. 어디에 가지고 있던? 관사에. 네. 워드 프로그램 뭐 쓰셨어요? LG 건데 하나 아니요. 그 노트북 묻는 게 아니고 한글 이거 프로그램 작성하려면 프로그램 띄워놓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과거에 계속 이렇게 기고문을 많이 썼고 네네네. 제가 기고 활동을 많이 했고 방송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쓰던 게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는 모르세요?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항을 보면 임금을 포함해서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 차단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이거는 국회 활동을 전면적으로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국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그런 지급되는 그런 이제 각종 지원금 이런 어떤 그 보조금 이런 것들을 임금도 있어요. 임금은 이건 임금비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임금을 명목으로 해서 어떤 부당하게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색출해서 차단하라 이런 뜻이죠. 요 세 줄짜리 문장에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일 문제되는 국가비상입법기구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국가비상입법기구 명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증인이 작성하셨다니까 맞습니다. 물어보는데 예. 증인 근데 아까 이거를 긴급재정입법권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둘을 구분을 못 하세요? 제가 이걸 넣은 배경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평상시에 그런 어떤 그 아쉬움을 많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게 참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참 그 민생 살리기,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하면서 막 법안을 이 100개 이상을 이렇게 참 했는데 다 거대 야당에 차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이런 것들이 제대로 몇 개만 살려도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질 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문건 하단에 페이지 표시 8인지 6인지 돼 있는 거 이건 증인은 모르는 거라고 하셨죠?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건 없었던 겁니까? 예. 혹시 증인이 사용하신 이거 작성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워드 프로그램에 밑에 페이지 표시가 나오지 않던가요? 한 장씩 있기 때문에 예. 페이지 안 넣습니다. 한 장씩이라고 하면 다른 건 또 뭐가 있었나요?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또 그 경찰청장, 또 국무총리, 총리 것도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행안부 것도 행안부 장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비상계엄을 주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께서 그 관련 부처에 필요한 협조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장 작성하셨으면 밑에 페이지 표시가 있어도 뭐 별로 이상할 건 없네요. 이상하죠. 알겠습니다. 증인 아까 계엄사령관은 피청구인이 결정하셨다고 그랬는데요. 네. 육참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결정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12월
12월 1일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이 국무위원들 모였을 때 부처별로 그 기재부 장관한테 줬던 것처럼 그런 문건을 하나씩 나눠주셨다고 했는데 총 몇 장이나 준비하셨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대충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3명, 4, 5, 6, 한 6장, 7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 7장. 네. 아까 행안부 장관, 국정원장 또 어디 있었죠? 국무총리도 있었다 그러셨고. 네. 맞습니까? 외교부 장관. 예, 예. 행안부 장관 혹시 쪽지에 적혀 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아, 그거는 경찰하고 똑같았습니다. 경찰하고 똑같은데. 아, 경찰청장. 예, 청장들한테 준 거랑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호증하고 17호증에 다 1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이 포고령 초안 증인이 작성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죠? 예. 그런데 피청구인 지시로 야간 통행 금지 부분을 삭제했다고 하셨죠. 예, 예. 피청구인이 포고령에서 나머지 부분 수정한 부분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갑 35호증 중에 28쪽 쪽수는 모르겠습니다. 79년 포고문, 2017년 포고문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그 참조하셨다는 2017년 개헌 문건에 들어 있는 겁니다. 1979년 그러니까 11.6 사태 때 개헌 포고문이에요. 이것도 네. 이때 한번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017년은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건 뭐 실제 상황은 아니고 이 개헌 문건 작성하면서 아마 참고용으로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보셨을 거고요. 네, 네. 여기 보면 두 건 다 야간 통행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증인 맞습니다. 이거 보고 아마 초안에도 같은 내용 넣으셨던 네. 모양이죠. 네. 예. 방갈로 사망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작성한 이 사건 포고령 1항에는 아까 보셨듯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은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1979년 포고문이나 2017년 포고문은 물론이고 1961년 5.16 쿠데타 이후에 있었던 6번의 포고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증인 어떤 포고문을 보고 이 조항을 참조해서 넣은 겁니까? 그거는 혹시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2.12 사태 그러니까 12.6 때 계엄이 선포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12.12 때 또 추가로 이제 네. 계엄이 되면서 네. 확대했습니다. 네. 5.18 계엄 예, 말씀하시는 5.18 건가요? 전에 예. 5월 17일 날 했을 17일, 거예요. 예. 네. 그때 그게 포고령 10호가 나갔을 겁니다. 아마. 네. 그때 보면 거기에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계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 포고문도 혹시 보셨어요? 그때 보긴 봤는데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 어떤 예, 내용? 여기도 보면 네네. 모든 정치 활동 네. 목적의 집회 및 있었을 시위를 겁니다. 금한다는 예. 조항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이것도 그렇고 아까 네. 80년 5월 네. 17일 계엄 예예예. 그 당시에 포고문을 보고 만든 거라 하셨죠. 그 80년 근데 그거는 그걸 보고 잠시만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80년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걸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80년 5월 17일에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 조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알고 계시느냐고요. 네,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헌법하고 개헌법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권한은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 포고문 초안 작성할 때 이런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국회 뭐라고? 계엄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은 제한할 수 없는 예, 예, 것으로 예. 규정하고 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1항을 넣으셨다는 거죠.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회에 피청구인도 이 1항 내용 보고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까? 대통령도. 네, 네. 그 특별한 언급은 없으셨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하는 게 정치 활동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뭐 정치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시 조치 사항 이런 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2017년 계엄 문건에 그 방법으로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시도를 저지하는 방안으로. 혹시 이 내용도 참고하셨습니까? 아, 이 내용은 참고한 게 아니라 있는 거는 확인했는데 이거는 뭐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그 시간대를 보면 경찰에서는
포고령 선포되기 전에는 일시 국회 출입을 허용했다가 선포 이후에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이 조항, 그러니까 포고령의 이 조항은 국회의원이 계엄해제 의결을 위해서 국회 청사내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본청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은 아무도 제재를 안 받았는데 네, 그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9항입니다. 이 사건 포고령 5항에 보면 전공의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본업에 복귀할 것을 명하고 위반 시 처단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 조항도 증인이 초안에 포함시킨 것입니까? 맞습니다. 의료인과 같은 특정 직업군에 대한 언급이 계엄사 포고문에 등장하는 것도 이 사건 포고령이 처음인 걸로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런 걸 넣으셨어요? 당시에 그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이 초안에 없던 업무 복귀를 예, 내린 피청구인이 것입니다. 초안에 없던 걸 넣으라고 한 게 아니고 초안 처음부터 증인이 넣었던 내용이라는 말씀인가요? 들어있던 내용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귀 명령을 내린 겁니다. 네, 네. 10항입니다. 갑 34호증의 6 피청구인의 페이스북 게시글 6쪽입니다. 2차 탄핵 표결을 앞둔 12월 12일 날 대국민 담화에서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 이후로 부정선거를 언급하고 있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걸 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 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1월 15일 피청구인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름으로 올린 글에서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다. 선거소송 투표한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거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예, 보셨습니까? 어떤 걸 지금 여기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 시점에. 이 시점에는 예. 못 봤습니다. 예, 그 뒤에도 이 페북 글을 실제로 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볼 아마 여건이 안 됐을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도 부정선거 얘기를 많이 하셨나요? 피청구인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게 그중에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러면 실제로 이 사건 탄핵 청구 답변서에도 피청구인 측에서는 부정선거를 배선계엄 선포의 중요한 이유로 들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에서는 그 얘기가 왜 한마디도 없었죠? 왜 그러냐면요. 부정선거와 관련한 것은 의혹이 굉장히 많고 방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청구인 말씀하신 대로 의혹이 굉장히 국민적 의혹이 많고 여기서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정보도 말씀하시죠. 많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부정선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담화문에는 안 넣었지만 네. 이런 어떤 국민적인 알겠습니다. 의혹을 해소하려면 반드시 실체 확인이 필요하다. 18항으로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투입이 된 겁니다. 그날 계엄 선포하던 저녁에 7시 20분경에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에서 대통령 피청구 그러니까 증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이렇게 만난 적이 있죠. 네, 이 자리에서 피청구인이 조지호와 김봉식에게 종북 좌파 세력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다. 오늘 밤 10시에 비상계엄 선포한다. 해야겠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 여러 장소에 출동할 것이니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 잘해달라. 이런 얘기 하셨죠. 뭐 정확한 표현은 기억 안 납니다만 네. 하여튼 뭐 증인 이 자리에서 김봉식 조지호한테 아까 그런 A4 용지 한 장씩 나눠주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이런 내용으로 적혀 있다 그래요. 네, 앞에 숫자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여기에 뒤에 장소가 민주당사, 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방송사 MBC, 여론조사 꽃 적어서 주신 거 맞습니까? 아마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나 하여튼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꽃하고 뭐 이런 게 서울청장 거하고 경찰청장 거 문건 중에 혹시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동일합니까? 동일합니다. 예. 2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당수 계엄군이 실제로 계엄 선포하기 전에 이미 출동할 대상 건물 주변에 이동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증인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 11시 50분 당일 밤에 23시 50분에게 곽종근에게 707 특수임무단 병력 추가로 국회에 투입하라고 지시하신 적 있죠. 네, 그때 이제 병력이
지금 본청에 들어가 있는 병력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추가 알겠습니다. 가능하냐 그랬더니 예. 707 인원이 좀 예. 남아 있다. 그래서 그러면 정원이 가능하면 그 알겠습니다. 투입하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180명이 들어온 겁니다. 네, 27항입니다. 네. 한 30분 뒤에 박정근한테 다시 전화해서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제시하신 적이 있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아까 국회의원 국회에 들어가는 걸 통제하라고 못 들어가게 하라고 지시하신 적이 증인도 없고 피청구인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까 증인은 그 국무회의 하다가 10시 반 되니까 그 합참 전투통제실로 옮겨서 예. 지휘관회의 주재를 하시고 거기서 그러면 대통령 국민 담화하는 거는 TV로 보셨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뒤로도 국회 앞 상황 같은 거 TV 화면으로 계속 보셨죠? 보고 계셨죠? 그때는 초기 상황에서 네. 제가 조치할 게 좀 많아가지고 네. 화상회의도 해야 되고 네, 네, 네. 또 화상회의는 언제 끝났습니까? 화상회의는 글쎄 시작하고 그 길게 하진 않았습니다. 한 10분 내외로 아, 한것 그렇습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국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러고 계속 나서 또 지켜보고 뭐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또 저기 계엄사령관한테 뭐 시행 알겠습니다. 보고문 하고 뭐 이렇게 예. 하다 보니까 또 그때 방송에 국회 그냥 생중계로 계속 비춰주면서 못 들어가는 국회의원이 있고 담을 넘어가는 국회의원도 있고 그 장면이 계속 나왔어요. 아, 네. 그거 보셨으면은 네. 이거 나나 피청구인이 지시한 내용하고 다르다. 다시 지시를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는 업무 이렇게 지시하고 뭐 정리하느라고 그걸 못 TV를 보셨다는 못-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방사령관 이진우도 피청구인 대통령이 직접 그날 자정경에 전화를 해서 국회 상황 어떤지 물어보고 빨리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 입고 나오라고 해라. 국회의원이 190명 들었다는데 실제로 들어왔다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고 뭐 해제됐다 하더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진우가. 증인은 이 진술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피청구인이 이런 지시를 안 했는데 증인의 부하들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뭘까요? 글쎄 그거는 저도 이해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추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 들어가 있던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네. 답변을 하셨죠. 네. 이 본회의 의사당 안에는 들어가 있던 요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리고 의원들이 아니고 요원들일 것 같으면 이 군인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철수하라고 그냥 말로 지시하면 되지 뭘 끌어냅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군 병력들 요원들하고 국회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지금 밀고 당기고 하면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상황을 보고 받는 순간 야 이거 잘못하다가 알겠습니다. 압사 사고가 나겠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민의 피해도 생기지만 우리 장병들도 피해 생기니까 네. 일단 빼라. 예, 그래야만 알겠습니다. 이게 충격이 완화될 수 있지 않냐. 알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3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고령 발표된 이후에 11시 23분경에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전화해서 조지호 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피청구인이.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맞지 못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증인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이 그날 1시 뭐 조금 넘어서 됐잖아요. 그 전에 한 30분 전에 여인영에게 다른 사람 제쳐두고 앞에 알려줬던 그 명단 중에 다른 사람 제쳐두고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을 우선 체포해라. 이렇게 지시하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여인영도 그렇죠. 이런 지시를 안 받았는데 여인영이 그 앞에 받았던 14명 중에 이 3명을 특정해서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할 이유가 뭘까요? 그 상황 자체가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혐의도 없고 체포할 수 있는 기구도 구성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성이 안 돼 있는데 무슨 놈을 체포를 합니까? 네, 네. 이 명단은 누가 정해준 겁니까? 14명. 14명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명을 특정한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쭉 이 주요 포고령 위반 우리가 있는 그런 어떤 정치인들
주요 인물들을 이렇게 쭉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또 그 관심 있는 인원들 이런 알겠습니다. 어떤 몇 명이 예. 얘기해주고 이렇게 했지 예. 몇 명을 딱 특정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네, 36호증에 36번의 가항. 증인 문상호한테 그리고 노상원도 마찬가지죠. 여인영 성관이 출동 지시 하신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갑 15호증의 1. 증인 기소에 관한 검찰 보도자료 10쪽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상원, 문상호, 여인영 등이 성관이 속보 서버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할 계획을 세우고 이런 장비들을 준비해서 출동을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증인이 지시하신 건 아니겠죠? 이런 것까지 장관이 네, 관여할 사안은 아닌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아까 체포 명단에 보면 체포 명단 아니라고 하시니까 하여튼 그 명단에 보면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사람들 김명수 전 대법원장하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증인이 지목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여인영이 자기가 적은? 거기 이제 그 포고령 위반 사항에 관련된 주요 정치인 분들도 계시고 거기 이제 권순일 이렇게 저 대법관 하신 그분들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관심 이슈가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팩트를 한번 확인해 볼 네, 필요가 네, 있다. 네. 그런 알겠습니다. 차원에서 들어간 것이지 그분을 무슨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포고령에 대해서 피청구인도 그렇게 취지로 묻으셨고 증인도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 포고령이 집행 가능성이 없고 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런 취지신 거죠? 예? 포고령이 집행 가능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 아까 피청구인이 그렇게 물론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장관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효력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셨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 나중에 이재명 대표 뭐 몇 사람을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도 하셨죠. 그런 적 없습니다. 이재명 없습니까? 대표를요? 제가? 네. 예, 제가요? 언론의 보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본인이 하신 게 아닙니까? 예, 그건 알겠습니다. 저기 마지막으로 이 비상계엄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비상계엄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상계엄을 실패했다. 저는 뭐 실패 성공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이렇게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 계셨지만 이게 뭐 오래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실제로 인식 자체가 그 다수당의 어떤 그런 그 폐악질 이런 어떤 국회 이 폐악질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런 경종을 충분히 국민들께 울렸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저는 뭐 실패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경고형이었다면 네. 그 국무위원들 모였을 때 이게 경고형이다 이런 얘기는 왜 안 하셨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전략적인 차원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안 맞죠. 알겠습니다. 이 그거는 실패한 이유에 지휘관님만 알고 대해서 저는 그날 뭐 시민들이 빨리 모여가지고 경군하고 이걸 막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막은 덕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현장에 동원됐던 군인들이요. 정희 혹시 본인 수사 기록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본인 수사 기록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저 그 수사 기록이요? 영관급 장교들 진술의 내용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그거는 못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영관급 장교들이 이날 자신들이 무슨 임무를 받고 여기 가서 뭘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출동 지시를 받고 갑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내가 총을 들고 상대에 대적해야 될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고 시민들이고 이런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고. 그래서 상당수 군인들이 이건 뭔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진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요인이 아까 그런 덕도 있지만 저는 못지않게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증인이나 피청구인이 이 계엄에 말하자면 실행 인력으로 동원했던 이 군인들조차도 이 계엄의 명분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한번 나중에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증인 혹시 계엄 해제 직후에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이런 말을 하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충과 부족으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씀하신 적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결과는 뭐였습니까? 최소한 한 2, 3일은 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2, 3일이 가지 않은 것이 원하지 않는 결과였나요? 충분히 국회의 폐악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더 명확하게 알려야 되는데 그렇게 알리지 못한 것,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좀 며칠이라도 해서 확인을 해갖고 국민들께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이 아쉬운 것이죠.